별게 다 있는 방송 끌다왕. 이번 시간에는 반개 이윤 좌시 아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반자는 돌 이름 반이라고 합니다. 돌 석자에 있기 때문에 돌 이름 반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는 번지 번자가 있습니다. 차례번, 번지 번이라 하죠. 자, 그래서 그냥 요거는 번이 반으로 변음이 된 것이고, 이것은 돌 이름인데 지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번지 번자는,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요것은 분별할 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문자입니다. 짐승의 발자국 모양처럼 보입니까? 이것이 짐승의 발자국 모양. 이것이 짐승의 발자국 모양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발자국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짐승 발자국 유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부수에 나와 있는데 둘 다 짐승 발자국입니다. 그냥 짐승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별할 변인데, 짐승 발자국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옛날에는 독립가옥들이 많았습니다. 또는 고을이라 하더라도 띄엄띄엄 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짐승이 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짐승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발자국을 잘 분별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호랑이 왔는지, 곰이 왔다 갔는지, 여우가 왔다 갔는지, 이 어느 짐승의 발자국인지 잘 분별하라 하는 뜻이 있고, 이것이 분별할 변인데, 밭전자 위에 이렇게 되어 나온 것은 밭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밭의 경계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홍수가 진다든지 하면 경계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밭의 경계를 잘 분별해서 살펴라 하는 뜻이 분별할 변의 뜻이고, 그래서 뜻이 있고, 왼쪽에 손수변을 붙이면, 제방변을 붙이면 심을 파자가 됩니다. 심을 파자. 그래서 번지수를 잘 분별해서 손으로 심어라, 파종하라, 파종한다. 종자는 시종자. 시종자는 벼 가운데 무거운 것이 시가 됩니다. 벽시, 농사 짓기 위해서, 뿌리기 위해서 그 전에 튼튼한 벽시를 고르기 위해서는 소금물에 넣어가지고 위에 뜨는 쭉정이는 버리고 밑에 가라앉는 시를 바로 파종을 해야지 결실을 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시 가운데 무거운 것을 선택한다 하는 것이 바로 시종자의 뜻입니다. 자, 반개에서 개자는 시내 개자라고 합니다. 시내 개자인데, 이 시내니까 물이 있겠죠. 삼수변에 물이 있습니다. 개자는 오른 위에 있는 글자는 손톱조. 손톱조는 손의 뜻입니다. 손톱조. 그리고 이것은 작을요, 작다는 뜻입니다. 큰 대자는 큰 것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는 손으로 작은 것을 잡을까, 큰 것을 잡을까, 어찌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 쓸 수 있는 힘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작은 것을 잡을까, 큰 것을 잡을까, 어찌해? 그래서 시인의 개자도 손으로 움직여서 놓는데 작은 데서 놓을까, 큰 물에서 놓을까, 이렇게 한번 연상해 보셔도 좋으리라 생각하고, 이것이 닷개자에 사용됩니다. 닷개자. 이것이 해자인데 음이
개로 변음된 것, 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는 방법은 집에 손님이 왔다, 사위가 왔다 이럴 때 손으로 작은 것을 잡을까, 큰 것을 잡을까, 새, 닭, 어떤 닭을, 작은 닭을 잡을까, 큰 닭을 잡을까, 어찌할까 하는 그런 연상을 하시면 재미있게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닭게. 근데 세조자를 쓰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즐겨 쓰는 겁니다. 근데 같은 닭게라도 중국 사람들은 세추를 쓰고 있습니다. 세추. 그래서 같은 뜻의 한자인데 모양은 달리 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개. 그러니까 이 반개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반개라는 것은 위수에 있는 작은 신의 이름이다. 개울보다는 좀 크겠죠. 그런 신의 냇물 위에 있는 그런 것이고, 이윤이라, 반개라고 하는 이 말이 먼저 나온 것은 반개에서 누가 낚시를 했느냐. 위수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바로 강태공입니다. 또 태공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여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상, 또 강여상. 이렇게 하는데 강태공이라고 하는 이 것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낚시꾼을 강태공이라고 합니다. 왜냐? 강태공이 위수가에서, 즉 반개에서 낚싯줄을 늘어뜨리고 낚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70이 약간 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낚으려고 했느냐? 천하를 낚으려고 했다. 즉 훌륭한 주군을 만나기 위해서 강태공이 위숫가에서 낙수를 했다는 고사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반개입니다. 그래서 강여상을 강태공이라고 한 이야기 이름 지은 것은 뭐냐? 문왕의 아버지 고공담보가 항시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큰 임무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왕의 아버지가 태공인데 태공이 항시 발했기 때문에 태공망이라고도 또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태공은 강태공, 태공망, 태공, 여상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그 업적이 크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누구냐? 이유는 은나라를 세운, 상나라라고도 하는데 은나라를 세운 탕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크게 세운 재상입니다. 이윤. 그래서 이자는 너이자라고 하는데 사람 변에 클륜자를 썼습니다. 클륜. 그래서 이 윤자는 크다는 뜻도 있고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스릴 윤. 왜 다스리느냐? 터진 가루알은 손입니다. 손에 삐침을 쥐고 있어요. 삐침은 권력입니다. 또 작게 이야기하면 회초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손에 쥐고 다스린다. 그래서 이것이 다스린다, 다스리는 자인데 사람의 성에 사용되기 때문에 성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윤이라는 유명한 은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최고의 신하가 이윤입니다. 그는 반개는 지명만 이야기했고 강태공을 이야기하는데 지명만 이야기했고 이윤은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 같이 이름을 세우지 않고 한 것은 천자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자문에서는 중복되는 한자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한자를 쓰려고 보니까 반개를 써서 강태공을 나타내고 이윤을 써서 맨 탄임금을 보좌한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다 쓴 겁니다. 그리고 좌시아형, 좌자는 도울 좌자입니다. 사람 변이 있어야지 도울 좌자가 됩니다. 좌시, 도왔다.
때를 도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고 오른쪽 우자를 쓰면 이것도 도울 우자입니다. 이건 도울 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도우고 이것은 왼쪽에서 도왔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도울 좌. 때를 도왔다. 때시자. 때시자는 해를 나타내고 시는 이 음이 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은 원래 관청시기 때문입니다. 관청시. 이 관청시라는 뜻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절사의 의미가 붙게 됩니다. 한자를 가르치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스님을 모실 만한 집이 변변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은 관청에 스님을 모셨기 때문에 거기서 스님이 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하니까 이게 절일 것이다 해서 절사의 의미를 덧붙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것은 관청시, 절사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데 때는 어디서 알려주느냐? 관청에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옛날에 천문을 관장하는 것도 관청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달력을 만든다. 이것도 천자가 하는 것이지 제후국에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천자국에서 달력을 만들어서 사방의 제후국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달력입니다. 때를 함부로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관청에서 하는 것이고 또 글시자, 시시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청에서 글을 가르쳤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관리들만 글을 알았어요. 관리 이상. 그러니까 관청에서 관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를 가르쳤다. 글을 가르쳤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자는 언덕아라고 합니다. 언덕아. 언덕이라는 것은 높지 않는 그런 야산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언덕부, 이것이 부수가 됩니다. 가하다, 오를가자, 다 가능하다, 올라갈 수 있는 낮은 언덕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형자는 저울 때 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울 때 형. 저울 때 형자인데 두인변 안에 들어있는 것이 고기어자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대자가 되어 있어요. 고기어 몸을 하고 밑에는 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단일 행자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일 행자도 보면 단일 행자가 네걸이라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양발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축거리를 척 오른쪽은 자축거리를 촉. 그래서 다니는 것은 왼발과 오른발로 다닌다. 자축거린다는 뜻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보폭을 짧게 해가지고 조금 빠른 걸음으로 다니는 것이 자축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왼발, 오른발로 이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바른 뜻이다. 네거리보다는 더 바른 뜻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느냐? 고기가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어떻게 다닙니까? 물에서 물론 위로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오겠지만은 주로 옆으로 다니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로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로횡, 가로형, 또 저울대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울대라는 것은 평평한 나라 옆으로 쫙 평평하게 퍼져 있죠. 그래서 물건이 정확하면 추를 달아서 물건이 무게가 같으면 저울대가 평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물건의 무게나 저울추가 서로 다르다면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평평하다, 나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개에서는 주나라를 세울 때
문왕과 무왕을 특히 도와가지고 공을 이룬 강태공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강태공이 때를 도와서 아형이 되었다. 아형이라는 것은 한 제상급 이상의 벼슬아치의 명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 아형이 되어서 때를 도왔다. 그래서 주나라를 세웠고, 이유는 또 아형이 되어서 때를 도왔다. 때를 도와서 아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때를 도왔다. 그래서 벼슬도 그 정도 보장을 받았다.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것은 은나라. 왼쪽의 것은 주나라를 세운 것을 이야기하고, 주나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강태공을 이야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유는 은나라, 은나라를 탕임금을 도와서 은나라를 세울 때 공을 이룬 이윤의 공적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대가, 은나라가 뒤에 나오고 주나라가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한문을 연구하는 분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또 앞뒤를 바꾸는 것이 앞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글 쓰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반계에서는 강태공이 지명으로 강태공을 대신했고, 이유는 그냥 이름을 드러내서 때를 도와서, 두 사람 다 은나라의 때, 주나라의 때를 도왔기 때문에 아형으로서 때를 도와서 그 위협을 이루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스릴 윤,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손에 권력을 쥐고 잘 못 다스리면 자기가 당합니다. 이 다스릴 윤, 이 윤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손에 권력을 쥐었을 때, 이럴 때 강태공 같은 사람, 이윤 같은 사람, 이런 신하, 절대 능력 있는 신하를 써서 권력을 주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면 아마 나라는 더 부강해졌겠죠. 근데 능력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간신을 데리고 나라를 다스리면 손에 아무리 권력을 쥐어도 그 나라는 지탱하기 어렵다라는 교훈을 여기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정이라 했습니다. 정치, 이 정은 바르다고 해서, 정야라고 해서, 정은 정야다.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손에 쥔 권력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신하를 잘 쓰고 못 쓰느냐, 신하에게, 유능한 신하에게 권력을 주어서 잘 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12월이 가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해서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